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프로그래밍 수업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과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가정 중심형 수행평가에 대한 제가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펼쳐놨는데요. 우선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100%고요. 둘로 나눠서 50%, 50% 나눠서 프로그래밍 실습, 그다음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프로그램 실습은 다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프로그램 실습 1, 프로그램 실습 2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품 제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11월 달 3번에 걸쳐서 수행 평가를 다 실시를 하고요. 12월 달에는 특강으로 재밌는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그래밍 실습 1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네, 지금 상, 중, 하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C 언어를 사용하여서 함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오류 없이 작성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이상, 하나, 둘 이상의 하나, 두 건 이하의 오류로 프로그램 작성한 경우에는 70점. 점수 갭이 크죠. 세 번째, C 언어를 사용해서 함수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40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100% 오류도 다 잡아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100점을 주고요. 오류가 난다는 거는 뭔가 잘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시는데 오류가 난 채로 제출하는 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 분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실습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웠던 포인트를 이용한 프로그램 실습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셔서 제가 평가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네, 프로젝트 작품 제작이라고 있던데요. 제가 특정 영역을 정해주면요. 그 영역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C 언어를 배웠던 그런 문법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처음에 알고리즘 설계, 두 번째 순서도 작성, 세 번째 프로그래밍 작성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단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수업 태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점수 배점이 20점이죠. 네, 이것도 같이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번 주는 첫 시간으로 해서 함수가 사용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함수는 우리가 전전주에 수업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개념 정리 잠깐 해드리고요.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과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밑에 보시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혹은 반복되는 부분이 따로 작은 단위의 프로그래밍 함수로 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게 함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함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썼던 그 프린터퍼 TF 네, TF 그 다음에 SCAN 스캔F 네, 이런 함수들은 입출력을 나타내는 함수들인데 얘들은 둘 다 studio.h라는 헤드 파일에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함수는 우리가 다음에 또 쓸 거, 또 자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호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형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건 함수 이름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최소 하나의 함수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함수가 이렇게 메인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인 함수 프로그램 안에 두 수를 a, b로 입력한다. a, b 중 큰 수를 구하기 위해서 max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max라는 함수를 호출하러 가겠죠. 그러면 함수 정의 부분에서 int max라고 해가지고 int a, int b라는 걸 정의를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함수 실행. 자, 말을 들어서 a랑 b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일 때는 a 값을 돌려주고 거짓일 때는 b 값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면요. max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네, a, b 두 개의 값이 함수로 전달되고 함수를 실행한 후에는 메인 값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의 결과값이 반환된다. 리턴이라는 걸 사용해서 반환을 시키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max, a, b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에 정의한 후에 필요할 때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부분을 실행하고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네, return x, return a, return b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년, 윤년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윤년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자, 문제 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보통 2월달이 28일로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어떤 해에 보면은 2월달이 29일인 경우가 있어요. 최근의 달력을 보시면 2020년도 작년에 6월달이 29일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런 해를 우리가 윤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년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윤년은 400의 배수인 해를 윤년이 되더라. 400의 배수인 해였다는 항상 윤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두 번째 4의 배수인 해들 중에서 100의 배수위가 아닌 해들이 모두 또 윤년이었다는 내용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연도를 입력받아서 윤년이면 윤년이라고 출력이 되고 평년이면 그렇지 않으면 평년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입력 조건은요. 연도를 입력한다 해서 연도는 30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16년이면 2016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은 윤년이냐 평년이냐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3년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평년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2016년이라고 하면 윤년이라고 출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실행 결과가 제가 2016년이라고 입력을 하면 윤년 이렇게 출력이 되고 2017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평년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해결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순서도로도 작성해보고 소스 코드로도 완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짧으니까 제가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순서대에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 기억나시죠? 항상
좀 전에 그 수행평가에서 봤던 것처럼요. 알고리즘의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이 시작이랑 입력이죠. 끝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메인 쪽에 실행이 되겠죠. 메인에 인티지 y 되어 있습니다. y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순서도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y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y 값이 자, 만약에 뭐뭐이면 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마른 뭐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f 값이 네, fy 그러니까 연도의 함수 값이 참이냐 아니냐입니다. 참이냐 아니냐. 참인 경우 아닌 경우입니다. 참인 경우에는 네, 윤년이라고 나올 거고요. 참이 아닌 경우에는 평년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자, 끝나게 되겠죠. 자, 요걸 보고 소스 코드를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지고 보고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y 값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입력을 받아야 되죠. 연도를 입력받습니다. 자, 연도는 2016, 2020년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D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D.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만약 뭐뭐이면 이라고 된 if문을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가 네, f로 되어 있는 함수가 보이시죠? 이 값이 true냐 false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true랑 같다면 이런 메뉴를 넣어주면 네, 맞으면 윤년 그렇지 않으면 평년 예, 이렇게 네모에 답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자, 위에서 만약에 좀 전에 그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400의 배수 400의 배수라고 했거든요. 400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가 y 값을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4인 배수 4인 배수들 중에서 10일 배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ND 기호가 보이시죠? AND는 A, AND 이렇게 되면 A와 B가 다 만족. 잠깐만요. 지우개. 잘 안되네요. 제가 오늘 잘 안되네요. 둘 다 만족. 할 때 AND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4의 배수 4의 배수니까 y %4는 0. 그 다음에 100의 배수 y %, y %는 여기 있네요. 100이죠. 100은 같지 않다. 뭐랑 0이랑 같지 않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서도와 소스 코드를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그 코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400보다 400과 같다. 4의 배수다. 그러니까 y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떨어진 값이 없으니까 다 4의 배수가 될 거고 자, 이게 맞다면 true
그렇게 해서 밑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true로 올 거고요. 맞으니까 6년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만약에 4의 배수이거나 또 100의 배수가 아니라면 네, 4의 배수들 중에서 100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는 맞는데 100의 배수가 아닌 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또 true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와서 6년.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펄스가 되면서 평년이 출력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좀 전에 나와 있는 소스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었어요. 이거를 안 넣으니까 그냥 커서만 깜빡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 입력하라는지 모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그래서 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저는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똑같이 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예, 2016 하면 제가 그 먼 옛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에는 반드시 29라는 숫자가 나와서 6년이었거든요. 그럼 2020 엔터. 네, 6년이라고 말을 맞추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로 보시면 2016년이라는 걸 입력했을 때는 6년이 나와야 되고요. 나오네요. 2017이라는 걸 입력했을 때는 평년이 나와야 됩니다. 2017. 네, 평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윷놀이입니다. 우리가 뭐 명절 때나 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윷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윷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윷놀이는 4개의 윷으로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4개의 윷 상태가 입력이 되면 도개, 걸, 윰, 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가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4개의 윷의 상태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단 순서도까지는 그려드릴 텐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또 과제에다가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개가 되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가 뒤집어진 상태, 두 개가 뒤집어진 상태, 또 세 개가 뒤집어진 상태가 거리고 네 개가 다 뒤집어지면 윷, 하나도 뒤집히지 않은 상태가 뭐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입력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조건은 윷의 상태, 윷의 4가지의 상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윷의 상태가 0이면 뒤집히지 않은 상태, 1이면 뒤집힌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그 00,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하나만 뒤집어지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두 개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개, 세 개가 뒤집어져 있고 네 개, 5개. 자,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보면요. 아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윷 상태를 입력하세요 되어 있고 0이면 뒤집히지 않은 상태, 1이면 뒤집힌 상태라고 했더니 0, 1, 10, 11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3개가 다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이 되겠죠. 걸.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실행 이 결과를 보시면 1, 4개 1, 4개 하면은 다 뒤집히지 다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윷이 되겠죠. 윷. 네, 이렇게 출력하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지금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메인이니까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ABCD를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줬고요. 변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유세 상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4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그 4개를 스위치문에 집어넣도록 하는데 이 스위치문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F는 A, B, C, D. 그러니까 함수 호출을 한 거죠.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서 함수 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 상태로 바로 위에 있는 함수 정의 호출 실행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랬더니 뭘 리턴을 해야 되겠죠. 뭘 리턴을 할까요? 자,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거 리턴하게 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각각 어떤 내용이 출력이 되는지 이것도 적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보시면 네, 프린트어퍼 뭐라고 되어 있는 걸 출력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지금 뭐 00, 102 도입니다. 내지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이 있어야 되고요. 네, 끝도 있어야 되겠죠. 끝. 자, 좀 전에 맨 처음에 뭡니까? A, B, C, D를 변수 선언해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뭐뭐이면 해서 함수를 넣습니다. 여기 있는 값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값이 1이 되면은 뭐가 되죠? 도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이 2가 되면 개 여기 있는 게 3개 되면 걸 4개가 되면 윷 5개가 되면 도 도가 아니라 모죠. 모. 자, 그게 다 맞다면 얘들은 그대로 어떻게 끝나는 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알고리즘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줄 세우기고요. 문제 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식 시간이 되어서 줄을 서야 한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줄을 서기 위해서는 줄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3명이 연습을 하였고 줄 서는 순서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부터 무거운 사람 순으로 배열을 시켰습니다. 3명의 몸무게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부터 무거운 사람 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입력 조건은 3개의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숫자는 200 이하의 숫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요, 몸이 가벼운 사람부터 무거운 사람 순으로 출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 80, 6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60, 80, 90 이렇게 56, 85, 72 이렇게 되면 56, 72, 85 이런 식으로 가벼운 사람부터 무거운 사람 순으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실행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전 표와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위한 코드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문제랑 조금 다른 게 얘는 함수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함수 정의하고 호출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보면은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함수에 지금 보면 A, B, C, D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 함수에도 지금 A, B인데 A 포인트 B라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만든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비어 있는 상자를 이렇게 4개를 만드는 건데, 이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별표를 포인트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새로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주소값만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ABC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네, ABC 3개의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3개의 숫자 중에서 네, 3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AB랑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AB랑 비교해서 A가 B보다 만약에 크다. 클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네, 함수 호출을 하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제일 끝에 이 숫자가 제일 작은 수가 나오려면 지금 이게 큰 상태니까 얘랑 바꿔주는 식이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꿔주고 나고 나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BC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하겠죠? BC랑 비교를 했어요. 네, BC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또 B가 C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 또 함수 호출을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B와 C 값이 바뀌는 식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로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자, 여기다 넣어야 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세 개의 값이 다 출력되는 거 이거 나오고, 세 개가 이렇게 해서 또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요게 지금 빈칸에다가 답을 적어서 해주는 게 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도를 잘 보시면서 여기 있는 답을 활동지, 제가 드렸던 그 과제형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어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뒤집어 더하기라는 내용이고요. 자, 문제 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문장을 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기러기를 거꾸로 읽어도 기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를 이용해서 뒤집어 더하기 암호라는 것을 개발했다. 뒤집어 더하기 암호는 입력받은 숫자를 뒤집어서 더했을 때 그 수가 해문이 되는 정상적인 암호이고, 해문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암호로 처리한다. 네,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195, 그 다음에 195를 뒤집어 놓은 591을 더해서 786이 나왔고요. 맨 마지막 숫자는 5214, 또 거꾸로 해서 4125를 더해서 9339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비정상, 잠깐만요. 비정상, 얘는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는 비정상, 얘는 정상일까요? 네, 나온 결과값이 7, 8, 6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읽으면 6, 8, 7 이렇게 되죠. 근데 9, 3, 3, 9는 거꾸로 해도 9, 3, 3, 9.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상이고 얘는 비정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195를 넣으면 no라고 출력이 되고 5214를 누르면 yes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네, 시작. 네, 입력을 받죠. 스캔앱으로 N, A, B 입력을 받고, 또 B는 A 더하기 FA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X, B 함수 B와 B가 같다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자, 이렇게 끝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도에 따라 보시면요. 일단 A라는 숫자를 입력받고요. 그 A는 다시
그 A 더하기 FA로 이렇게 해서 자, F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195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59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yes, no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었던 B가 네, F에 있는 B랑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같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해서 이렇게 정상, 비정상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지금 195를 591로 나누려면 제일 처음에 s는 0이고요. s에다가 10을 곱해도 0이기 때문에 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s는 해서 지금 공식으로는 s 더하기 n%10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s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고 뒤에 나오는 195를 나누기 10을 하면 19.5가 되는데 여기는 이 퍼센트 나머지죠.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s는 5. 그 다음에 n은 n 나누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195를 10으로 나눈 몫은 19가 되겠죠. 네, 19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또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가 이제 59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리턴을 해주면 s 값을 리턴해주면 여기 내려와서 어떻게 네,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고 나머지 이제 yes, no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2개의 문제를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풀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과제가 있으면 과제 끝에 피니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2개가 뜹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메일로 보내기라는 걸 선택하시고요. 네, 이름, 학년, 과목. 과목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나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네, 키 코드는 여기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 과제라고 눌러보시면 좀 전에 그 과제를 내는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오메가 이상 파일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압축을 했더니 지금 화질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네, PDF, 수업 PDF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과제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